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양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좀 들어가 볼 건데요. 몰 어떻게 이해하면 편할까요?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몰은 개수다. 제 정체는 그냥 개수예요, 개수. 근데 어떤 개수야? 아주 큰 개수죠. 정확한 값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도 몰라요. 저는 적어봤는데 현재 몰의 정의는 6.022 14076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의미합니다. 엄청 큰 숫자죠. 이 숫자를 그냥 크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뭐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수박씨가 있잖아요. 수박씨를 1몰만큼 모아요. 씨만, 수박에 속살이 없이 씨만 엄청 클 텐데, 그래놓고 거기에다 겉에다 수박 껍데기를 붙였어요. 그럼 거대한 수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게 실제 달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큰 수거든요. 아주 충분히 큰 수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문제에 뭐 교수님이 몰이 얼마나 큰지 설명해봐라.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는 답안은 그냥 크다 이런 게 아니라 교수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뭐 이 정도로 답하면 어떨까? 교수님이 되게 인상 깊어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값이 이게 작년에 바뀐 값이에요. 작년만 해도 이 일몰의 정의, 이 값이 결국 아보가드로스죠. 아보가드로스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인데, 이 값이 작년에는 얼마였냐? 6.022 14129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보면은 이제 끝에 세 자리 정도 이렇게 바뀐 거로 보이고요. 뭐 여러분이 실제 화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이제 따지면 두 값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 아보가드로수를 정의할 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원자량 정확하게 12라고 정의했을 때, 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99 여기 뒤에 땡땡땡땡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 개수가 아보가드로수의 정의였어요. 근데 작년에 국제 이제 단위를 정하는 그런 이제 회의에서 다시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질량으로 정의라는 것이 질량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나타내는 상수로서 아보가드로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물질 양에 대한 상수로서 아보가드로수를 현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화학 수업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해요. 이제 교과서 정도에 보면, 교과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0.02를 뭐 더 아느냐 안 아느냐, 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이 소수점 때문에 이 몰과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파이데이라고 하죠. 이제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3월 14일을 이제 파이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화학에서도 몰데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화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6월 2일일까요? 10월 23일일까요? 뭐 견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 2분부터
저녁 6시 2분까지를 몰디에라고 정했대요. 뭐 재미나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몰을 기념해야 될까요? 이 바로 몰이 화학에서 이 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몰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아까 말했지만 이제 탄소의 이 정의로 했던 이 정의가 실제 현재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 과학 개념 이해하는 데는 별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거가 이제 비커입니다. 비커. 비커 안에 이제 어떤 용액이 들어있죠? 어떤 용액일까요? 보통 이런 건 다 물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알까요? 이걸 담은 사람이 알죠? 에탄올 수도 있고 심지어 독극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물이에요. 자, 여기 물 18g 정도로 선생님 잡았어요. 그럼 이 안에 도대체 물은 몇 몰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전에 이 정의는 바뀌었지만 이 의미는 쓸 수 있거든요.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실제 질량을 따져보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이 값 역시 근사값이고 참값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외워야 되는 값도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한 개의 질량이에요. 한 개. 우리가 실험실에서 탄소 원자 한 개 잡을 수 없잖아요. 실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거를 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얘의 우리가 이제 원자량을 알고 있어요. 원자량의 정의가 2죠. 원자의 상대적 질량. 여러분이 또 이제 홀라스라는 게 요 숫자와 요 숫자 많이 홀라스로 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이건 질량수고, 자, 이거는 원자량인데, 예, 이 관련이 좀 있나요? 화학자들이 이 질량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원자량 값을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실험에서 직접 측정도 못하고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는 어떤 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12g의 만약에 질량이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왜? 저울로 바로 직접 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할 때 12g을 넣어라. 우리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 원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12g 얘가 모여서 12g이 돼야 되니까 실제는 12 나누기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을 해주면 아마 여기 몇 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치 빠른 사람 예상했겠지만 이 값이 바로 거의 아보가도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1.99도 귀찮으시면 그냥 2로 봐도 돼요. 이거 과학이 아닌 것 같지만 과학이에요. 과학에서 이 어림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림에서 2로 잡아주면 나눠주면 6이고요. 지수는 나눠질 때 지수의 부호는 바뀌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결국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를 모아놓으면 그게 탄소 원자 12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번 실제 질량을 우리가 알고 거기다가 개수를 곱해서 질량을 구하기는 매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값 자체를 매우 작은 이 값 자체를 상대적인 값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 값하고 이 12g을 보니까 뭐가 다르죠? 여기에 1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오고 여기에 뭐만 붙였어요? g만 붙여버렸어요. 결국 g만 붙여도 해결이 되게끔 화학자들이 설계한 거죠. 그때 이 6 곱하기 10의 3승계라는 그 의미를 이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냥 1몰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돼요. 자, 이 질량은 너무나 작고 이 값은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 가서 12 가져올래? 그 12가 얼만큼이야? 뭐 덩어리를 12개 세라는 건지 아니면 가루 12개를 잡을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1몰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이 의미 없는 숫자가 12g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패러디를 좀 하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좀 패러디해 볼게요. 다 외우지 못하지만 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엔 넌 하나의 모험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제 그걸 한번 패러디 해볼게요. 자, 12. 너는 의미 없는 원자량, 숫자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뭐라고 불러준 순간 몰, 1몰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넌 나에게로 다가와 의미 있는 12g의 질량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에 g을 붙이면 그게 바로 1몰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결국 이 작은 세계, 미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다란 세계, 거시 세계로 바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 통로가 필요해요.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몰의 역할이에요. 몰이 아니고서는 화학자들이 의미 있는 값을, 의미 있는 질량 값을 쓸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준비했던 이거 봅시다. 물이죠. 이 물, 여러분 알다시피 물은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H의 원자량 더하기 곱하기 2개, 그 다음에 O의 원자량, 이거는 1 곱하기 2 더하기 16.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자료로 무조건 제시됩니다. 여러분 화학이 암기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아보가드로도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친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료는 항상 제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려다 보니 매번 그때마다 이걸 찾아서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아마 저절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8이 되죠. 따라서 이 18이라고 한 이 숫자 분자량에다가 뭐라고 불러라? 1몰이라 불러라. 그러면 1몰이라 불러준 순간 얘는 뭐가 되겠다? 나에게로 다가와서 18g이 되었다. 자, 이거 보면 한 모금도 안 되는 양입니다. 자, 여러분이 몰과 친해지는 방법은 바로 이거를 마셔보는 거죠. 마셨을 때 18g 정도 들어갔네? 그럼 1몰 먹었네. 만약에 180g을 먹었다. 몇 몰일까요? 그렇죠. 10몰 먹었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이 몰에 대해서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몰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몰과 질량, 부피 이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매 1시간의 진도 양이 상당히 적죠. 선생님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양적 관계, 즉 화학 양론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만에 이 설명 끝낸다? 물론 훌륭한 강의이긴 하지만 그거는 학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친절한 겁니다. 왜냐면 이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화학자들이 거의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서 쌓아진 지식들인데 이거를 1시간 안에 때려 넣는다? 심지어 10분 만에 끝낸다? 이건 내가 볼 땐 과도한 용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게 복습일지 예습일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을 차분하게 넣어서 이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소화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